정치권이 아주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국가의 어른으로서 가닥을 잡아주고 계십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뭐 22대 국회가 조금 있으면 열리게 될 텐데 크게 얘기하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달린 거고, 작게 얘기하면 22대 국회 몇 달 후, 뭐 몇 달도 안 남았죠.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22대 국회 개원이 지금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요. 5월 29일에 개원하니까. 그러니까 좁게는 22대 국회를 전망해 볼 때에 우리 정치의 밝은 면은 거의 없다. 조금 더 길게 보면 한국 정치의 미래가 있느냐, 현재로 봐서는 그 미래도 어둡다. 암울하다. 그러니까 그 전제는 시기적으로 87년 6.29 체제거든, 지금. 그렇죠. 6.29 체제. 그러니까 대통령직 선제를 받아들이는 60 항쟁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게 6공화국 헌법 체제. 이게 37년 운용돼 왔는데 그런 대로 의회주의나 정당 민주화가 가냘프게나만 이어져 왔는데 이게 21대 국회 특히 중반서부터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민주당 대표가 된 이후에 의회민주주의나 정당민주주의는 완전히 말살돼 버렸다. 그래서 완전히 여야가 또는 야당과 대통령 관계에 있어서 전쟁 상태가 돼 있다. 전쟁. 그러니까 정치학 개론서에 총성 없는 전쟁이 정치라 그랬어요. 총성에 있는 정치는 전쟁이고 총성 없는 이 전쟁이 정치다. 정치. 총성이 없다 이거야. 총만 안 쏘았지 전쟁이다. 그러니까 그러나 전쟁에도 그 법규를 지켜야 돼요. 국제법. 그렇죠. 국제법이라는 타이틀의 법이 있는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지켜온 관습법과 구체적 조약들, 예를 들면 포로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전쟁에서 학살 행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든지 하는 이런 개별 조약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 다 국가가 가입해 있고 하니까 이걸 총칭해서 국제법이라고 하는데 그 전쟁에 관해서도 국제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의 뉴른베르그, 도쿄의 각각 연합국의 군사재판이 열려가지고 그러니까 전쟁 도발국가 일본과 나치 독일의 그 전쟁 책임자들을 그 재판회가 처벌했는데 거기 보면 우선 그 민간인을 학살한 죄라든지 포로를 학대한 죄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처벌을 해요. 그러면 정치도 전쟁이다 이게. 그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가 이게 경쟁이고 경쟁. 그거에 지나치면 전쟁이 되어버린. 그러니까 정당의 당내도 항상 권력 투쟁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주류 비주류가 있고 다양한 목소리는 자연스럽다 이게. 그러나 그것이 경쟁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원칙과 규칙도 없이 마구 전쟁 상태로 몰아가면 이거는 정치를 완전히 전쟁이라는 구렁텅이에 빠뜨려 버리게 되는 것이다. 지금 민주당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21대 국회 후반부 그리고 22대 국회 개원을 일주일도 앞둔 이 마당에 22대 국회도 더 이 전쟁 상태가 악화될 것이다. 불보듯 뻔하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제 만만하게 보고 그 다음에 국민의힘당도 유약하고 물렁물렁한 존재들로 지금 보기 때문에 이 전쟁 상태는 더욱 야권에 의해서 가열차게 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석 달 뒤에 벌써 제야에서 대통령 퇴임 운동 탄핵해야 된다. 임기 단축해야 된다. 벌써 그때부터야. 지금 윤 대통령 임기를 2년 넘긴 이 시점에 야권은 원내의 과반수의 이재명, 조국이 22대 이제 지도할 이 국회 내의 야권 세력이 제야 세력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제야 세력의
사주를 바꾸나.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조기에 쫓아내자. 그게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탄핵이고 또 하나는 개헌인데 탄핵은 이게 국민적 명분도 좀 쌓아야 되니까. 그리고 국민의힘당이 108석이니까 그중에 9석을 이렇게 탄핵에 동조시키고 그다음에 야권도 일부 이탈자가 있을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런 게 정리되는 게 약간 어렵다고 보고 그거보다는 개헌이 편의한 방법으로 이 정권을 종식시킨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것으로 나는 추정을 네, 해요. 4년 중임제로 임기를 단축시키고 개헌으로 간다. 그러니까 개헌론의 핵심은 지난 월요일 날 조국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하자고 했거든. 네. 그러면 이 87년 6.29 이후 현행헌법을 개정할 때도 힘을 받은 게 대통령 중임제였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108명 중에도 대통령 중임제를 이렇게 선호하는 경향의 있죠. 당선자가 나는 틀림없이 있으라고. 아니, 그러면 이게 탄핵하고 달라 가지고 중임제 개헌이다 하는 것으로 던지고 그렇게 해서 내년 중으로 개헌이 되면 거기에 부칙 중앙에 그 개헌으로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 현직 대통령,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배제되는 부칙을 넣어버리면 임기가 2년 정도 단축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그럼 소기의 목적을 거두는 거지. 탄핵이라는 것보다는 탄핵이라는 공격보다는 요게 훨씬 더 유효한 공격으로 보고 이제 이런 전략으로 지금 나아갈 가능성이 지금 많은데 네. 이 얘기가 이왕 나온 김에 저는 대통령 중임제는 현재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현재.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언제까지냐? 상당한 미래까지도 이 절대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현재 단임제가 괜찮으냐? 아니다. 문제가 있다. 그 37년 운용하는 사이에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대통령 중임제라는 것으로 대체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여기 중임제에 이게 일부 국민들도 현혹시키고 국민의힘당 여권 일부도 현혹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리 얘기하는 건데 이건 절대 현재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그 절대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긴데 간략히 얘기를 하면 네. 4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명분은 이겁니다. 중임제가 4년 이 취적에 대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중임을 한다는 거. 중임을 허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미국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 4년 지나고 나서 중임이 됐을 때 후반부 4년에 대한 그럼 심판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또 삼성 개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4년 결국은 무난하게 8년이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둔다면 처음 4년 임기 거기에 당선된 대통령 후보 그 당선자들은 축하식에서 구호가 달라져요. 단임제하고 중임제하고는 당선 즉시 그 환호하는 그 말하자면 단합대회에서 구호가 달라져. 예,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러니까 단임제는 5년이니까 만세만 부르는 거지. 만세 앞으로 가자 이런 정도인데 중임제가 되면 만세 목표 8년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목표 8년. 이게 말이지. 지금 김영삼 대통령 이래 5년 단임제 아래서 장기 발전 계획이라는 거 세워본 일이 없습니다. 예. 5년이니까. 네. 5년 경제 계획 안 되죠. 그러니까 임기 초 어수선하고 그다음에 전부 레임덕에 다 빠져버렸잖아요. 네. 그렇다고 그러면 3년 임기 3년의 발전 계획도 세워질 수 있냐? 그것도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4년 8년 이래 놔버리면 처음부터 법률안, 예산, 특히 예산, 재정을 막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면 이 국가 발전이라든지 미래는 뒷전이고 우선 다음 4년 때 반드시 돼야 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 국가 혼란이 엄청나게 온다. 그리고 이게
미국이 성공한 걸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하는 미국은 달라. 그 다른 이유를 내가 굳이 설명 안 할게. 미국은 아메리카 합중국이야. 50개 주가 각각 독립된 나라라 보면 돼. 그 중앙에 연방정부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는 외교, 국방, 안보, 그다음에 재정, 금리, 환율 이것만 사실 장악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그런 나라하고 우리하고 이 비교를 해가지고 저 성공하니까 그게 그대로 성공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대단히 예, 헌법 체제야말로 풍토성이 제일 강한 부분이에요. 예. 그 나라의 역사, 문화, 현실, 풍토성. 국민의 정서 다 이런 게 관련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국민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헌법상 제1기관으로서 저 야권의 저런 정치 공세, 그러니까 대통령 전임제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네. 이제 이거를 이제 세게 밀고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 세력과 조국 세력의 그것을 이렇게 전쟁을 심화시키는 기본 이유는 자기들이 살기 위한 것이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감옥 안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예. 전혀 도덕성이 없어.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중대 범죄자들이 야당의 지휘봉을 잡았다 하는 거 이거 참 국민으로서는 이거 억울한 일입니다. 근데 왜 이래 됐느냐? 왜 이렇게? 저는 국민이 깨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19는 당연히 4.19 봉기가 있었어야 돼요. 네. 아니 그래서 3.15 부정선거를 보고 자유당 말기에 집권당이 과반수 넘는 의석을 가지고 국가보안법도 막 개정하고 하는 이 발호 행위를 보고 특히 대학생과 20대, 30대 젊은이들이 도저히 그걸 방관 침묵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은 왜 침묵할까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보니 구조적으로 질적으로 그때 못지 않는 이회민주주의 파괴, 정당 민주주의 파괴, 그다음에 중대 범죄자들이 야권을 장악하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은 3.15 부정선거와 자유당 말기에 자유당의 이 바로와 질적으로 비교할 때 조금도 그게 못지않은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근데 왜 대학생들과 젊은이들 침묵할까요? 답답하지만은 말이죠. 이게 사회경제적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첫째로 나도 4.19 때 대학교 3학년입니다. 네. 그러면 20대, 30대는 그때 배고플 때야. 호주머니가 비어 있을 때야. 그때는 라면도 없었고 있다 하더라도 라면을 사 먹을 돈이 없어. 졸업 후에 취직도 막연하고.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있고 그 사회경제적으로 아주 빈곤한 시대니까 배고픈 시대니까. 근데 한쪽에서 저런 포갑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이러니까 참을 수가 없지요. 네. 그 들고 일어나야죠. 근데 지금도 그 포갑적 사태 구조적 실적으로는 비슷한데 20, 30 배가 불러 지금은. 배가 불러서 그러지. 배가 불러지. 보릿고개도 지금 없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용돈 두둑히 주고 한심합니다. 한 달에 200만 원에 300만 원 좀 벌 수 있는 것 중에 3D 업종도 많이 있는데 20, 30대 거기 안 해요. 안 가지요.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때 50년대, 60년대 초와 지금하고는 사회경제적 여건이 다르니까 심지어는 내 손자 중에도 지난 4월 10일 선거에 내가 가서 누구누구 어디를 찍으라고 내가 말까지 했는데 그 6명 중에 그 한 녀석이 이 군대 갔다가 이번에 복학을 하는데 투표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 왜 안 했냐 그러니까 선거일인 줄 몰랐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게 한 징표야.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고픈 시대가 아니니까 바라다 보면 아주 이게 더럽거든. 이게 더럽고 치사하단 말이야. 야당하는 꼴이. 그러니까 에이 나라야 망하겠나. 그러고 그들 떠봐야 설마 소용도 없다. 국회의원들이라는 걸 국회의원이라 그러지 않나. 그런 말을 씀으로써 카타르시스를 해소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정치는 수렁에 빠지고 국회의원의 질도 자꾸 떨어져요. 네. 국회의원 질도 자꾸 떨어져. 그러니까 그 반듯한 주관과 애국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진출하기는 문이 아주 봉쇄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22대 국회에도 이게 전쟁 상태가 심화되면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인 우리에게 온다. 누구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온다. 지금 40대가 여론조사를 하면 압도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이유가 이 대표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그 40대가 말이죠. 전교조가 90년 그렇지. 초에 생겨가지고 전교조 교사들의 교육을 받은 세대입니다. 네. 그 세대야. 그 세대. 그러니까 6.25 전쟁도 전교조 선생들이 가르칠 때에 6.25 전쟁도 북침이다. 이승만은 괴뢰다. 미국이 괴뢰다. 이 교육을 받아갖고 네. 이게 40대가 아주 머리에 아주 굳어져 있어. 그 30대도 비슷하고 20대는 내가 보기에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지금 전혀 없어. 근데 피부에 와 닿는 감각은 있지. 조국 당은 지지 안 하는 것 같아, 20대. 왜 그러냐니까 이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입학을 이게 하는 이런 걸 보고 자기들하고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반응을 하는데 국가 전체로 봐서 의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정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데까지는 그 의식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그 20대, 30대는 말이죠. 김정은 지도자는 위대하다. 그의 음악관, 뮤직, 음악관이 어떤지를 연구하는 팀까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북한 체제가 어떠다 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 북한 체제가. 북한 북한 정치라는 거는 김정은이 반대하면 무조건 사형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수용소에 감금하고 지도자 선택 자유 자체도 없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전부 국가가 마음대로 하는 이런 언론 자유도 없고 하는 이런 체제를 본의 어찌됐으면 이제 숭앙한단 말이야. 네. 이런 게 20, 30대 있다고 하는 거. 이거는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누가 국민 계몽을 시켜갖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내다 보이는 이 부도덕한 야권에 의한 이 전쟁 공격에 대해서 네. 그러면 방어하는 윤 대통령 정권과 국민의힘당은 그 일차적으로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어. 네. 그게 방어하는 전략 전술이 뭔지 지금 모르겠어. 그걸 나는 이봉규 TV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윤 대통령이 초심으로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처음에 공약한 대로 현안대 수시로 기자회견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대했던 것이 대장동 게이트나 이런 것을 단칼에 처리해 주라고 합니다. 이거 손도 못 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3년 임기 당장은 22대 국회 초에 이게 개헌론이나 탄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돌파해야 하는지 108명 국회의원들 이래 보면 낙동강 벨트에 당선된 의원들 중에 뭐 내 측근들도 있고 그런데 싸울 의사가 별로 없어. 108명 중에 몇몇은 그래도 용기 있게 싸울 태세가 있는 것 같은데 전체로서 예를 들면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쥐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게 한번 영상이 지금 떠돌아다니는 게 있어요. 그 쥐가 딱 돌아서 가지고 앞발을 딱 들고 고양이를 확 이렇게 되면 이게 돌격하는 태세를 취하면 고양이가 움찔하죠. 움찔하는 게 그 동영상이 재미있게 돌아다니. 그러니까 108명 국회의원들이라도 그런 궁지에 몰린 쥐가 그러니까 발톱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고양이에 대해서 돌격 자세를 취해가지고 돌격한다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전혀 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 상태는 결국은 야권 우위로 계속되고 이 개헌의 가능성도 높고 아니면 이게 민심을 계속 흔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가면서 국회에서 108명 국민의힘당 중에 10명 이상이 동조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탄핵 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 엄청난 파도 앞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그냥 백변등 상태로 노출돼 있다. 그리고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도 이 야권의 이런 횡포에 분노를 느끼는 국민들도 지금 맥이 빠지는 거예요. 네. 맥이 빠져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오늘 저 얘기에 결론이 없는 결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차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깊이 생각해. 나라의 근간, 헌법체제 자체를 허물려고 하거든. 헌법 개정이 아니고 헌법에 뭐 몇몇 조항을 이 대통령 선거제를 바꾸고 이게 아니고 헌법체제 자체, 자유민주공화국 체제를 흔들어서 이거를 무너뜨리더라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이 야권의 이런 망동, 망상 이게 이 전쟁 상태를 더욱 심화시킨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냐? 윤 대통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국민의힘당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고 국민은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있는데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도 못하고 국민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용기가 있어서 잡아쳐놓을 놈들 잡아쳐놓고 수사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되는데 눈치 보느라고 안 하고 국민들도 드러나서 대통령이 못하면 국민들이 둘러머 엎듯이 4.19처럼 들러머 엎으면 되는데 국민들도 배가 불러서 용기도 없고 그래서 둘러머 엎지도 못하고 대학생들도 어른들이 용돈 안 주면 되는데 용돈 내 새끼 귀하니까 용돈 다 주고 그걸로 술 처먹고 돌아치고 놀고 골프까지 치는데요 요즘에 젊은 애들 그렇게 해놓으니까 예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답은 있는데 그 답이 용기가 필요한 답이라서 대통령도 용기 못 내리고 국민도 용기 못 내리고 부모들도 용기 못 내리고 자식을 베리고 대통령은 용기 못 내서 국가를 버리고 국민은 용기 못 내서 질질 끌려가고 부모들은 용기 못 내서 이상한 헝그리 정신 없는 애새끼들 만들고 이렇게 된 거네요. 뭐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네요. 예. 이 용기가 나올 겁니다. 이제. 그게 오늘 결론입니다. 박찬종 변호사님. 예, 수고하셨습니다.